2026년 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새벽 2시 정수현 씨는 마트 영수증을 3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틀리지 않았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걸 샀습니다. 수입 과자, 올리브 오일, 아이분유. 그런데 총액이 43,000원이었던 게 오늘은 61,000원이었습니다. 가격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정수현 씨는 한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 단어 하나가 장바구니를 무겁게 만든 범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서민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주부의 장바구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 안에 여러분이 매달 느끼는 그 답답함의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정수현 씨는 43세입니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이 둘, 네 식구가 부천 원미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 월급 310만 원. 수현 씨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월 80만 원을 법니다. 장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카드를 아끼는데 명세서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수현 씨는 자기가 씀씀이가 늘었나 싶어 가계부를 다시 뒤졌습니다. 2024년 3월 장바구니 총액 38만 원. 2026년 3월 장바구니 총액 54만 원. 16만 원 차이. 그런데 산 품목은 똑같습니다. 수입식품 비율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오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분명히 덜 쓰는데 카드값은 더 나온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수현 씨의 이 느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환율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율이란 두 나라 화폐를 서로 바꿀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이다. 달러 한 개의 원화가 얼마냐? 그게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원화 1,300원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달러짜리 물건에 원화 1,400원이 필요합니다. 1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교과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고 내리면 수입 기업에 유리하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설명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기업 이야기만 합니다. 수출 기업, 수입 기업.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정수현 씨 장바구니가 무거워진다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 원가는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7달러짜리 올리브 오일은 원화 9,100원. 환율이 1,450원이 되면 같은 병이 1,150원이 됩니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수현 씨 장바구니에 이런 수입 식품이 10가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이분유, 수입 과자, 치즈, 연어. 품목마다 조금씩 오른 게 모이면 한 달에 16만 원이 됩니다. 환율 하나가 만든 차이입니다. 수입 식품만이 아닙니다. 기름값도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유는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더 비싼 원화로 사야 하니 주유소 기름값도 따라 오릅니다. 수현 씨 남편이 출퇴근에 쓰는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환율의 의미입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은 웃지만 서민 가정의 장바구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경제 뉴스가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환율 1,450원 돌파, 수출 기업 한바구음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수현 씨는 마트 계산대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멈칫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면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환율이 1,300원대일 때와 1,400원대일 때 여러분 장바구니 영수증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환율이 만든 차이입니다.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너무 빨리 내려가면 이번엔 수출기업 직원들의 월급이 위험해집니다. 경제는 늘 양날의 검입니다. 수현 씨가 원하는 건 환율 뉴스가 나올 때 내 장바구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환율을 나랑 상관없는 기업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했다가 환율이 올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험을 했죠. 환율 1,200원일 때 주문하고 배송 올 때 1,450원이 된 겁니다. 그 차이를 제가 고스란히 냈습니다. 수현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아이 신발을 시켰는데 주문할 때 $42, 도착했을 때 원화 청구는 63,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다 싶었는데 환율이 뛰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웃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안에 여러분도 해외 직구나 수입 식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환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됩니다. 작은 습관이 1년에 수십만 원을 지킵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딱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수입 식품 생필품 가격입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식품 가격은 평균 8에서 12% 오릅니다. 둘째, 기름값입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더 비싼 원화로 원유를 사야 합니다. 그 비용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출퇴근 비용, 난방비가 달라집니다. 셋째, 해외 직구, 여행 비용입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모든 것이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 1,300원과 1,450원의 차이는 100달러 기준으로 15,000원입니다. 여행 경비라면 체감이 훨씬 크실 겁니다. 그러면 수현 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 포털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을 검색해 보는 것. 1,300원 되면 수입 제품 부담이 덜하고 1,450원 이상이면 국산 대체품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의 3줄 요약입니다. 하나,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식품, 기름값, 해외 직구 비용이 오릅니다. 둘, 뉴스에서 환율 상승이 나오면 내 장바구니와 연결해서 보세요. 셋, 환율 확인 한 번이 한 달 지출을 지킵니다. 수현 씨는 그날 이후 장 보러 가기 전 환율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환율, 이제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환율에는 수현 씨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더 싸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경제 단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경제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교양 정보입니다. 특정 상품, 자산, 환율 방향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서민재였습니다.